어떻게? 저 엄청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현장 영상으로 보는 단 하나의 반려동물 법률 상담소 멍냥 로펌입니다. 멍냥 로펌은 실제 반려생활 중에 일어날 수 있는 법적 분쟁 사례를 소개하고 현직 변호사와 함께 법적 대처 방법을 이야기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조찬영 변호사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청음의 조찬영 변호사입니다. 기업, 부동산, 반려동물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큰 게 아닌가요? 로트와일러는 어느 정도 크면 50에서 60kg 정도까지 큽니다. 세심한 관리가 필요했었는데 이 가해견주가 당시에 한 행동이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한번 영상 보시죠. 뭐야? 소리 났어. 여기 네. 물. 이게 그 스피츠 목줄이고. 어떻게? 여기가 이게 입마개인 것 같아요. 풀린 이게 그쵸? 풀린 입마개. 여기 보면은 하고 있다가 입마개 하고 있다가 풀려서 다시 목을 잡고 있어. 체인을 잡고 있어요. 지금 흥분 상태가 가시질 않아서. 저 스피츠가 저 엄청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도망가지도 못하고. 먼저 사건의 정황을 말씀드릴게요. 피해 견주는 태미와 함께 산책로를 이제 걷고 있었어요. 우연히 만난 가해견이 갑자기 흥분을 한 거예요. 태미한테 달려들었죠. 지금 로트와일러가 이제 힘이 있으니까 가해견주가 통제를 못하고 피해 견주께서 목 체인을 잡고 통제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너무 가해견이 힘이 좋다 보니까 끌려다니면서 많은 부상을 입었어요. 많이 다치셨을 것 같아요. 네, 한 3개월 정도 넘게 치료를 받으셨답니다. 3개월이면 정말 긴 시간인데. 피해자분이 트라우마를 입으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산책로를 가는 걸 좀 굉장히 두려워하세요. 피해견인 우리 태미도 실은 상당한 트라우마를 입었을 거로 추측이 됩니다. 저 같아도 못 갈 것 같아요. 혹시 판결이 좀 났을까요? 경찰 수사를 거쳐서 검찰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경찰 첫 조사에서는 가해견주한테 혐의가 없다고 해서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영상도 있고 증거도 있는데 처음에 이제 목줄을 하고 입마개를 하고 있다라는 가해견주의 말을 믿고 이게 충분한 조치를 취했다라고 혐의 없다라고 했는데, 더더구나 피해 견주가 입은 타박상은 자연히 치유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판단한 게 결정적 이유 같습니다. 자연 치유가 어떻게 되지? 피해 견주가 이의를 했고 검찰에서는 사건을 검토한 후에 재수사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로트와일러가 그전에도 이런 사고를 여러 번 일으킨 적이 있대요. 그 영상도 확보됐는데 한번 보시죠. 네. 갑자기 어떡해. 지금 너무 관리가 안 돼 있죠. 목줄도 없고 입마개도 없고. 성인 3분이 달려들었는데도 통제가 안 돼요. 어떡해. 집에서 여기서도 실은 놓친 것 같아요. 가해견주가. 어떡해. 어머머머머머머. 말을 전혀 안 듣고 있는 상황이니까. 흥분을 하면 두 분이서도 이 지금 가해견주 지금 계속 통제가 안 돼서 물고 있잖아요. 2020년 사건은 어떤 판결이 나왔나요? 형사적으로는 이제 벌금 600만 원, 민사적으로는 800만 원의 손해배상을 해라 이런 판결이 나왔는데요. 이제 재물손괴에 관해서는 무죄가 나오고요. 벌금이 600만 원이 나왔다는 거는 그나마 그 가해견주가 관리 의무를 좀 해태했다. 그래서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해서 예상보다는 좀 벌금 액수가 커진 것 같습니다. 그 스피츠를 물어서 스피츠가 죽었는데 왜 재물손괴죄는 적용이 되지 않은 거예요? 재물손괴의 경우에는 보이면 처벌하게 돼 있어요. 사실은 처벌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도로교통법에는 과실 재물손괴도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데 일반 형법상은 그런 재물손괴 처벌 규정이 없어요. 피해견이 사망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된 거죠. 그러니까 실수로
무언가 재물을 손괴했을 때 네. 도로교통법에서는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외에는 적용되는 형법이 없다. 없어서 그래서 이제 무죄가 나온 거죠. 그런 게 어딨어. 피해 견주 입장에서는 억울할 거예요. 가해견이 피해 견을 물을 것을 인지할 수 없었다. 그래서 재물 손괴에 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피해 견주가 입은 상해에 관해서 벌금형을 선고를 했거든요. 2020년 사건에서 가해자 처벌 수위가 낮아진 이유가 있다던데요. 자기가 양육을 포기했거든요. 양을 포기했어요. 아예 포기? 이제 법원 입장에서는 가해 견주가 이제 스스로 양육권을 포기할 정도니까 그런 사유를 정상 참작 사유로 고려할 수밖에 없었죠.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2023년 태미 사건이 다시 일어난 거 아닌가요? 사실은 지금은 사람이나 동물의 위해를 가한 경우에 가해 견주로부터 이제 격리하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런 건 없었어요. 근데 1년 뒤에 데려오고 나서 또 이제 통제가 안 된 거죠.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하는데 그러질 못한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제보를 보면 2017년에도 같은 동네인 은평구에서 같은 물림 사고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주민이라면 무서워서 그 산책로로는 잘 산책을 못 갈 것 같아요. 4년이 지났는데도 변화된 게 없어요. 이 강아지의 경우에는. 수사 결과는 언제쯤 나올까요? 사건의 경중에 따라 다른데요. 이런 사건 같은 경우는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이제 소요됩니다. 그러면 그 약속을 안 지켰으니까 이번 사건에서는 처벌이 조금 더 강화될 수 있을까요? 했던 약속이 거짓말이 된 건 사실이죠. 그럼 법원 입장에서는 가해 견주가 진실로 반성하는지 그걸 다시 한번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방치했다는 그런 판단까지도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가해견은 아직까지 그 동네에 살고 있나요? 이번에도 또다시 입양을 갔대요. 이에 대해서 방지 대책이 있을까요? 반려동물 등록제가 시행되고 있거든요. 그런 등록제를 이제 행정관청이 하는데 반려동물별로 사고 이력을 관리한다든지 맹견이 아니더라도 기질 평가를 통해서 맹견으로 지정하고 행정관청에서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변호사님은 이번 사건 판결이 어떻게 내려질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저희들이 법정 용어로 이제 미필적 고의라고 하거든요. 이제 미필적 고의가 인정이 되면 실은 재물 손괴에 관해서도 유죄가 될 가능성은 있죠. 가해 견주가 통제를 못할 정도로 힘이 좋거든요.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사고 발생을 인지한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과거의 이력에서 봤을 때 태미를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자기도 모르게 인식을 했다. 그러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사람도 정과가 있으면 좀 더 엄하게 처벌하거든요. 이 가해견이 실은 이미 그 전에 사고가 한 번 있었기 때문에 상당한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희 그런 사건이 들어왔었거든요. 그 트라우마, 대형견한테 개 운동장에서 개물림 사고를 당한 거예요. 소형견이. 일부 훈련소에서 그 트라우마 치료를 시행을 하는데 그 금액이 1,000만 원대가 넘더라고요. 이런 트라우마 치료로 인해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그거는 법원에서 인정받기가 곤란한데 근데 언젠가는 이런 트라우마, 이런 피해견들이 있는 트라우마 치료비도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현장 영상으로 보는 단 하나의 법률 상담소 멍냥로펌이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제보 부탁드리고요. 동그라미 채널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